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단순히 흘러가는 뉴스를 전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의 질서가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여러분의 삶과 지갑에 어떤 직격탄을 날릴지 그 본질을 파고들려 합니다. 대통령의 인사지명 철회라는 초유의 사태부터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정치 거목의 마지막 길까지 이번 주는 유독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정부의 서슬퍼런 경고는 단순한 정책 발표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건 시장과의 정면 승부이자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의 선전포고와도 같습니다. 누군가는 위기를 말하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이 혼돈이야말로 흐름을 읽는 가장 명확한 신호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복잡하게 얽힌 정치적 수사와 경제적 수치 뒤에 숨겨진 진실을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가치관을 지키는 가장 날카로운 통찰력을 지금 시작합니다. 끝까지 함께하시며 이 격변의 시대에 살아남을 전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 시대를 호령하던 거물 정치인의 퇴장은 단순한 개인의 죽음을 넘어 우리 현대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무게감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 민주주의의 산증인이자 전략가였던 이해찬 전 총리의 마지막 길을 되짚어보려 합니다. 73세라는 나이의 베트남 현지에서 전해진 갑작스러운 비보는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고인의 삶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 정치의 격동기였습니다. 대학 시절 민청학연 사건과 김대중 내라는 모 사건으로 감옥에 몸을 던졌던 청년은 어느덧 민주진영의 킹메이커로 우뚝 섰습니다. 특히 1989년 전두환 씨를 상대로 했던 공청문회에서 보여준 날카로운 논리는 지금도 회자되는 전설적인 순간입니다. 거침없는 언변과 정교한 전략으로 노무현,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에 이르기까지 민주진영 대통령들의 후견인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그가 남긴 유산의 명과 암입니다. 이해찬 세대라는 용어를 탄생시킬 정도로 파격적인 교육개혁을 단행했고 당대표 시절에는 180석이라는 전무후무한 승리를 일궈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강력한 리더십 이면에는 진영 간의 극심한 대립과 독설이라는 비판도 공존합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거목이 쓰러진 자리에 어떤 새로운 싹이 돋아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는 단순히 선거에서 이기는 법을 넘어 자신이 믿는 가치를 위해 어떻게 조직을 움직여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떠난 지금, 민주진영은 상징적인 구심점을 잃었습니다. 정치적 전략은 물려줄 수 있어도 그가 가졌던 시대적 중량감은 복제할 수 없는 법입니다. 성숙한 시민이라면 한 인물의 공과를 차분히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지키고자 했던 민주주의의 가치가 과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구현되고 있는지 다시금 생각해보게 됩니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그 역사를 써내려가는 주인공은 바뀝니다. 거인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오늘, 여러분은 우리 정치의 내일에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이제 감성적인 추모를 넘어 우리 삶을 직접적으로 옥죄어오는 현실적인 문제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이자 골칫덩이인 부동산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의 현실적인 주머니 사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부가 던진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더 이상의 유예는 없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5월 9일이라는 데드라인을 못 박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세금을 더 걷겠다는 의지를 넘어 부동산 시장의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어내겠다는 정면 승부나 다름없습니다. 현장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폭풍전야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는 주말 사이에만 8천만 원이 넘게 매물이 내려갔습니다. 11억 원을 호가하던 집이 순식간에 수천만 원씩 몸값을 낮추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5월 9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최대 82.5%라는 가혹한 세율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억 원의 차익을 남겨도 세금 떼고 나면 손에 쥐는 건 고작 1억 원 남짓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버티시겠습니까? 아니면 던지시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세종시를 비롯한 수도권 외곽 지역의 움직임입니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매물들이 속출하면서 시장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은 가장 알짜배기인 강남 아파트를 지키기 위해 변두리 집부터 급매로 내놓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의 집값부터 흔들리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시장 안정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 자신합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매물을 내놓는 게 아니라 차라리 자녀에게 증여를 택하거나 아예 거래 자체를 끊어버리는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도 큽니다. 퇴로를 차단한 강력한 규제가 과연 집값 하향 안정화를 불러올지 아니면 공급 부족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지는 오로지 시간만이 증명할 것입니다. 고통과 저항은 있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단호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무게가 누구에게 먼저 실리는지는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불로소득 차단이라는 명분 뒤에 가려진 시장의 비명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돈의 흐름을 결정짓는 이 서슬퍼런 정책이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어떻게 바꿀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건 세금 제도만이 아닙니다. 그 제도를 운용할 사람이 누구냐가 더 중요하겠죠. 다음은 신뢰를 잃고 낙마한 한 인사의 사례를 통해 우리 사회의 도덕적 잣대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동력은 정책에서 나오지만 그 정책을 집행하는 동력은 결국 국민의 신뢰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이번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 사태는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공직자의 도덕적 눈높이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지명 28일 만에 그리고 인사청문회 이틀 만에 내려진 전격적인 결정은 단순한 인사 실패를 넘어 정권 전체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흠집을 남겼습니다. 과거 내란 옹호 전력이라는 이념적 편향성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정작 대중의 분노를 폭발시킨 지점은 우리 삶의 영린을 건드린 지극히 개인적인 의혹들이었습니다. 인턴 직원을 향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갑질 폭언, 그리고 자녀의 특혜 입학 의혹은 공정이라는 가치를 믿고 살아온 평범한 가장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특히 강남 고가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은 앞서 언급한 부동산 정책의 진정성마저 의심케 하는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아들 부부와의 불화를 핑계로 혼인신고를 미루며 아파트 당첨과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을 챙겼다는 해명은 법의 테두리를 교묘히 이용한 기득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역대 정부의 인사 잔혹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도 수많은 후보자가 위장 전입이나 부동산 투기 문제로 낙마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가 유독 뼈아픈 이유는 통합과 실용이라는 기치 아래 영입된 인사가 오히려 국민적 갈등의 불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완벽한 성인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자신이 집행할 법과 원칙 앞에서 스스로 당당한 인물을 원하는 것입니다. 결국 대통령은 지명 철회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여론에 밀린 결정이 아니라 더 이상의 신뢰 하락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을 것입니다. 공직자의 자리는 개인의 영광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하는 인사는 결국 조직 전체를 침몰시키는 내부의 적이 될 뿐입니다. 이번 사태는 권력의 정점에 있을수록 자신에게 더 엄격해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분열의 조짐은 비단 우리 내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제 시선을 바다 건너 미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곳에서는 공권력에 의한 무고한 시민의 죽음이 사회적 분열의 도화선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신뢰가 무너진 자리에 무엇이 들어차는지 궁금하십니까? 그 비극적인 해답을 우리는 지금 미국의 미네소타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알렉스 프레티의 사망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불운이 아닙니다. 공권력에 대한 불신과 극단적인 혐오 정치가 결합했을 때 국가가 어떻게 시민의 적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잔혹한 사례입니다. 퇴역 군인을 돌보던 간호사, 지역사회의 성실한 구성원이었던 30대 남성이 길바닥에서 요원들에게 짓눌린 채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정부는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가 총기를 소지했다는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찍은 영상 속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건 살상 무기가 아니라 평범한 휴대전화뿐이었습니다. 국가가 거짓 해명으로 진실을 덮으려 할 때 민주주의의 근간은 뿌리째 흔들립니다. 우리는 여기서 트럼프 정부의 이민 정책 배후에 숨겨진 서늘한 계산법을 읽어내야 합니다. 최근 생활비 급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하자 정부는 이민자들을 사회의 기생충으로 몰아세우며 증오를 동력 삼아 지지층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5살 아이를 구금하고 시민권자인 노인을 속옷 차림으로 끌어내는 과격한 작전은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닙니다. 이는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 퍼포먼스이자 타자를 악마화하여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전형적인 색깔론의 변주입니다. 미국의 비극은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역시 진영 논리에 갇혀 상대를 대화의 상대가 아닌 타도해야 할 적으로 규정하는 순간 미네소타의 총성은 언제든 우리 곁에서 울릴 수 있습니다. 혐오를 먹고 자란 권력은 결코 국민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혐오의 칼날을 국민을 향해 휘두를 뿐입니다. 분열된 사회는 외부의 위협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내부의 갈등이 격화되는 사이 국제 무대에서의 동맹 균열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캐나다를 향한 미국의 전례 없는 압박과 그 사이를 파고드는 중국의 전략적 행보를 통해 요동치는 국제 질서의 민낯을 마주해 보겠습니다. 일본 도쿄 우에노 동물원은 지금 눈물바다입니다. 이틀 뒤면 중국으로 돌아가는 쌍둥이 판다 샤오샤오와 내일을 보기 위해 4,400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24.6대 1이라는 경이로운 경쟁률을 뚫고 유리창 너머로 판다를 마주한 시민들은 연신 셔터를 누르며 아쉬움을 달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할 것은 판다의 귀여운 몸짓이 아닙니다. 그 귀한 동물이 왜 지금 이 시점에 일본을 떠나야만 하는가 하는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판다는 단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중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펼치는 이른바 판다 외교의 핵심 전략 자산입니다. 1972년 중일 국교 정상화 이후 약 반세기 동안 판다는 양국 관계의 온도계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일 관계가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이 온도계는 작동을 멈췄습니다. 일본 정부가 새로운 판다 대여를 간절히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외교부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중국에 와서 판다를 보라는 답변은 사실상 현재의 갈등이 풀리기 전까지는 국물도 없다는 외교적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의 선택적 호의입니다. 일본과는 선을 긋는 반면 독일에는 판다 2마리를 추가로 보내기로 했고 우리 한국과도 추가 임차를 논의 중입니다. 이는 상대국이 중국의 국익에 얼마나 부합하는가에 따라 판다라는 선물을 줄 수도 뺏을 수도 있다는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결국 판다는 평화의 사절이 아니라 상대방의 목줄을 죄거나 느슨하게 풀어주는 고도의 정치적 도구인 셈입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마저 국가 간의 이해관계에 이용되는 현실이 씁쓸하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국제 질서의 민낯입니다.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그 이면에 숨겨진 실리를 읽어내는 눈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늘 위로 시선을 돌려보면 이런 국가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합니다. 이제는 땅 위의 생태계를 넘어 하늘의 바람마저 독점하려는 거대 자본과 기술의 각축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상에서의 자원 쟁탈전이 한계에 다다르자 이제 인류의 시선은 저 높은 곳, 성층권의 바람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최근 공개한 고고도 풍력 발전기는 우리가 알던 에너지 상식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아파트 15층 높이에 달하는 거대한 비행체가 2000m 상공으로 떠올라 전기를 생산한다는 발상. 이건 더 이상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상의 바람은 변덕스럽습니다. 지형의 영향을 받고 세기도 일정하지 않아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한계가 있죠. 하지만 수백 미터 이상의 하늘 위는 다릅니다. 그곳엔 거대한 제트기류와 같은 강력하고 일정한 바람이 멈추지 않고 흐릅니다. 중국이 개발한 이 비행선 모양의 발전기는 바로 이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헬륨가스의 부력을 이용해 하늘에 떠서 12개의 프로펠러를 돌려 전기를 만듭니다. 여기서 생산된 전기는 지상보다 수십 배나 많은 양이며 송전탑 같은 복잡한 설비 없이도 산간 오지나 고립된 섬에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의 진보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건 에너지 패권을 향한 중국의 무서운 집념입니다. 이미 5000제곱미터 크기의 연을 띄워 전기를 만드는 시험까지 마친 그들은 이제 대류 활동이 거의 없는 지상 10km 높이의 성층권까지 발전기를 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오랜 격언을 하늘 위에서 실현하려는 셈입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느껴야 할 것은 일종의 위기감입니다. 화석 연료의 시대가 저물고 재생에너지의 시대가 도래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기술적 무기를 가졌는가 하는 자문입니다. 하늘의 바람마저 국력의 척도가 되는 시대, 기술 격차는 곧 생존의 격차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차가운 기계와 거대 자본이 세상을 뒤덮을수록 역설적으로 우리는 인간만의 따뜻한 순결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기술이 닿지 못하는 인간의 상상력, 그 정수를 보여주는 무대 위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자동화되고 인공지능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시대입니다. 손가락 하나로 상상하는 모든 것을 화면에 구현할 수 있는 이 편리한 세상에서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은 다시 아날로그의 정수에 환호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손끝에서 생명력을 얻는 인형, 퍼펫의 세계입니다. 최근 무대 예술계에서 퍼펫은 단순히 아이들을 위한 인형극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맨부커상 수상작인 라이프 오브 파이를 무대로 옮긴 공연을 보십시오. 거대한 벵골 호랑이가 무대 위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3명의 배우가 호랑이의 몸체와 한 몸이 되어 숨소리 하나, 근육의 미세한 떨림 하나까지 재현해냅니다. 관객들은 그것이 나무와 천으로 만들어진 구조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배우들의 땀방울과 호흡이 실리는 순간 그것을 진짜 생명체로 믿게 됩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의 생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역시 50여 종의 퍼펫을 통해 그 환상적인 세계관을 현실로 불러냈습니다. 기계가 흉내낼 수 없는 인간 고유의 불완전함, 그리고 매 순간 미세하게 달라지는 배우의 감정이 퍼펫에 투사될 때 관객은 비로소 깊은 몰입감을 느낍니다. 영국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올리비에 어워즈가 이례적으로 퍼페티어들에게 조연상을 수여한 것은 기술 만능주의 시대에 인간의 숙련된 기술과 상상력이 가진 힘을 다시 한번 인정한 결과입니다. AI가 만들어낸 매끄러운 영상이 줄 수 없는 전율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 호흡하고 있다는 감각입니다. 기계적인 정확함보다 투박하더라도 진심이 담긴 인간의 손길이 더 큰 감동을 주는 법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퍼펫극에 열광하는 이유는 어쩌면 갈수록 비인간화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의 본질을 확인하고 싶어 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차가운 기술의 진보 속에서도 결코 대체될 수 없는 인간의 가치.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소동 역시 결국은 더 인간답게 살기 위한 몸부림일 것입니다. 이제 오늘 전해드린 소식들을 마무리하며 다가올 한 주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정치 거목의 마지막 길부터 하늘의 바람을 지배하려는 첨단 기술의 현장까지 참으로 방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소식의 끝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그 변화의 속도는 우리가 숨고를 틈조차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번 주 예정된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판결은 우리 사회의 공정함과 사법 시스템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또 다른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이라는 무게가 법원의 판단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그리고 그것이 정치권에 어떤 후폭풍을 몰고 올지 우리는 냉정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격변하는 시대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변화에 일희일비하기보다 그 정책이 담고 있는 시대적 흐름을 읽으십시오. 국경 너머의 갈등에 분노하기보다 그 갈등이 우리의 일상과 경제에 미칠 파장을 계산하십시오. 저희는 앞으로도 자극적인 헤드라인에 가려진 진실의 조각들을 모아 여러분께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판단에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본 영상은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의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 더욱 날카로운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